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트렌드들 있잖아요.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한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BTS의 다음 앨범 컨셉은 뭘까?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은 나올까? 심지어 우리 동네 미술관의 다음 전시는 뭘로 채워질까? 이 모든 것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요? 바로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술과 문화의 경영. 예술이랑 경영이라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둘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예술이 그냥 창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닿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이 분야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분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공연이나 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창작과 감상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는 촉매제인 셈입니다. 근데 왜 순수한 예술에 굳이 경영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술계가 앓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경제 문제, 이름하여 비용 질병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근데 원리를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려면 배우 10명이 필요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은요? 똑같이 10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배우들의 월급은 수백 배가 올랐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면서 인건비가 확 줄잖아요. 근데 연극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이 비용 질병을 해결해서 예술이 계속 살아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문화예술 경영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대체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최신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 머릿속을 한번 싹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가 예술산업 연구보다 5배가 넘게 많아요. 이건 이제 연구자들이 개별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문화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이 분야의 GNA라고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떠오르는 키워드들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이고요. ESG, 메타버스, NFT까지. 아니,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젠 이게 핵심 연구 주제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 경영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과 융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 이런 기술적인 키워드들이 막 떠오르는 걸까요? 그 큰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이죠. 이 정책이라는 지휘봉이 움직이면 연구자들도 문화계 전체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와 보세요.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60년대에는 통제의 대상이었던 문화가 80년대 들어서 투자의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포함이 되고요. 90년대에는 드디어 지능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0년대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은 K 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전략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들이 AI나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국가적인 정책 흐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라는 아주 큰 그림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현미경을 들고 한 대학교 연구실 안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문화예술 경영 분야에서는 거의 1세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한세대학교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이 거대한 흐름이 실제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무려 40%.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문화정책 관련 연구예요. 결국 국가가 방향을 정하면 대학 연구실의 주제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핵심은 역시 정책이 열매요.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발견은 뭘까요? 이 연구가 딱 짚어낸 세 가지 핵심 결론,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문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시민들이 그냥 문화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이 향하고 있는 곳, 우리 문화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과 융합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경영의 미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의 걸작은 과연 인간의 섬세한 감성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AI의 냉철한 데이터로 만들어질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사이의 완벽한 협업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